주말 동안에 좀 비보가 있었습니다. 롯데라는 거대한 그룹을 일군 신격호 회장. 신격호 회장이 가장 아끼는 그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장녀 신영자 씨의 부고 소식인데요. 신영자 씨의 발인이 조금 전 9시 20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신 회장의 가장 아끼는 또 예뻐했던 딸이고 또 아픈 손가락이었던 신영자 씨의 생애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그 당시 어떤 얘기들이 보도들이 있었냐면 신격호 회장이 마음속으로 제일 미안해하는 건 큰딸 신영자다. 왜냐면은 어릴 때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본에 계시고 국교 정상화 되기 전이니까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 자녀들 중에서도 유독 신영자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수건부터 가락지 작은 것까지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릴 때부터 세라복을 입고 다니셨다고 해요. 늘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거를 입고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랑 떨어져 있었지만 거리감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신영자 씨 태어날 때부터 1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직접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혜연 기자, 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신격호 씨의 첫 부인 노순아 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신격호 회장이 일본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당시에 노순아 씨 같은 경우에는 29세의 나이로 지병으로 요절을 하는데요. 정말 외로움을 정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옆마을에 살았던 외할아버지 댁에서 자랐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신격호 회장이 안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그런 시골에서 우리 딸을 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같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산으로 유학을 보내서 부산 명문중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이후 이화여대에도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아버지와 함께 조금 사는 기간이 좀 적긴 했지만 얼마만큼 딸을 사랑하고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짧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았나 봅니다. 실제로 장은지 변호사님, 경영 측면에서는 신격호 회장과 가장 많이 닮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유통의 데모, 아마 이제 신영자 씨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만큼 유통업계에서는 정말 데모로 통하고요. 경영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73년에 호텔 롯데에 처음으로 입사를 해서 경영 현장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롯데백화점 설립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매장 운영 그리고 점포 확대 전략을 맡아서 롯데백화점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을 쌓아 올렸습니다. 특히나 시내 면세점 사업, 그 허가 이후에 그 면세점 사업도 제대로 정착시켰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호텔과 면세점을 결합한 운영 구조를 사실상 그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후에 백화점과 연계되면서 관광객 소비를 흡수하는 유통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유통의 데모 이렇게 불리고 경영 능력도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아니겠나 이런 또 평가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 신영자 회장 가계도도 롯데의 가계도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0살 때까지 아버지를 직접 보지 못했고 어머니도 일찍 여의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그리고 또 서름도 많았던 신영자 전 회장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아내가 3명 있었는데요. 고 노순아 씨 그리고 일본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미령 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노순아 씨의 딸이 신영자 씨고 그리고 신동빈 회장도 일단 배다른 형제인 거고요. 그리고 뭐 형제들이 있긴 하지만 다 배다른 형제들이어서 서로 사이가 다소 좀 어색하고 뭐 불편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꽤 많이 들리긴 했었잖아요. 구전희 변호사님. 그렇죠. 그래도 신영자 회장께서는 화합을 위해서 이복 동생들하고도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게 드러났던 게 2016년에 롯데의 형제의 난이 벌어져가지고 경영권 분쟁이 정말 극심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이복 동생들 사이 신동빈 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지만 내가 그 중재자를 자처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개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불행하게도 거기서 유탄을 맞아가지고 이제
개인 비리가 이제 엮여서 터지는 그렇죠. 바람에 구속 기소가 되는 그런 불운도 겪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그 경영권 분쟁은 해결이 됐는데 그거의 해결에 대한 어떤 지렛대로 자기가 이제 경영권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뭐 신격호 회장의 아픈 손가락으로서 많이 희생하는 역할을 좀 롯데 이제 가문에서는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더 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좀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신영자 회장, 형제의 난도 그렇고요. 다양한 가족 문제들로 본인의 어떤 개인도 좀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은 지속적으로 한국 롯데에 재투자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아버님이 평생 쌓아오신 명성과 창업 정신이 훼손되어 자식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에 가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검사님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에 가서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 신영자 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신영자 회장을 굉장히 또 아꼈던 신격호 회장도 새삼 다시 또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사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세계 4위 갑부인 적도 있었고요. 또 젊었을 때 국내 이제 4위 갑부인 적도 있었고요. 젊었을 당시에 또 외모도 굉장히 출중해서 다시 한번 또 그 얘기들도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신영자 회장의 이 부고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롯데가에 대해서 특히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또 회고를 해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신영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뭐 어린 시절에 뭐 아버지와 함께 지내지 못했다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또 그럼에도 또 유통계에서는 나름의 또 경영 능력도 보여주고 유통계 데모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 성과를 또 보여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형제의 난 당시에는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비록 배다른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점도 당시 재계에서는 또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 경영 일선에서 떠나면서 재단을 맡아왔거든요. 뭐 롯데재단의 이사장을 맡아가면서 사실 그 이후에는 뭐 장학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 이런 쪽에 좀 더 힘을 쏟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 후대에는 그 어떤 귀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회고하고 또 신영자 회장에 대한 또 추모하는 그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